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22페이지 블랙숄즈 옵션 가격 곡선 이 부분 진도 나갈게요. 자, 이 챕터에서는 유러피언 콜옵션 그래프를 그려보고요. 교재엔 없지만 유러피언 풋옵션 그래프 그려보고 조기행사와 관련된 아메리칸 콜옵션, 아메리칸 풋옵션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러피언 콜옵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이전에 유러피언 콜옵션 가치를 결정하는 조유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우리가 전 시간에 그릭스 배우면서 살펴봤었죠. 기초자산, 행사가격, 잔존만기, 기초자산의 변동성, 이자율, 배당 이런 것들이 콜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이었어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주가, 기초자산만 변수로 보고 나머지는 고정, 상수로 봐요. 경제에서 말하는 세트리스 페리부스 가정이죠. 일단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래프의 범위를 결정해 줘야 돼요. 상한값이 어떻게 되고 하한값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을 해줘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상한값은 콜옵션 현재 가격은 주가의 현재 가격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아요. 이 조건을 벗어나게 되면 아비트러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요? 콜옵션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만약에 커요. 그러면 과대평가돼 있고요. 주가는 과소평가돼 있죠. 과소평가돼 있는 것은 매입하고요. 과대평가돼 있는 건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차익만큼 먹고 미래에 콜옵션 매입한 사람이 행사를 해요. 그럼 주가를 과소평가해서 매입했죠. 그 주가를 넘겨주면 얘는 현재 시점에 콜옵션 현재 가치랑 주가의 현재 가치 그 차익만큼 이득을 얻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조건을 벗어나면 아비트러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조건을 항상 만족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하한은 어떻게 우리가 따져줄 거냐면 풋콜 페리티에 의해서 따져줄 거예요. 자, 풋옵션의 가치는 풋콜 페리티로 나타나면 골프 제 마주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얘가 풋콜 페리티죠. 됐나요? 자, 이랬을 때 풋옵션의 가치는 항상 0보다 크죠. 왜요? 우리는 옵션 가치 항상 0보다 클 거 아니에요. 요 식에 의해서 하한값이 결정되는데 하한값은요. 얘를 요쪽으로 이항하면 되는 거죠. 이항해 보면 S0 마이너스 이렇게 하한값이 결정돼요. 자, 1식이 상한값, 2식이 하한값 범위가 결정됐으니 이 범위를 가지고 콜옵션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개형을 알아야 되죠. 개형을 안다는 게 뭔 얘기냐? 1차 미분했을 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걸 가지고 증감을 판단하고요. 2차 미분했을 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볼록한지 오목한지 그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독립변수는 주가만 있는 거죠. 얘 미분해봐요. 자, 얘가 뭐였어요? 콜옵션 델타였죠. 콜옵션 델타는 뭐보다 커요? 0보다 컸었죠. 콜옵션 델타 0에서 1 사이 값이잖아요. 0보다 컸어요. 자, 두 번째 공률 살펴볼 건데 이 델타를 한 번 더 미분해요. 기초자산 가격으로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감마였죠. 콜옵션 감마였어요. 얘도 0보다 컸었어요. 우리가 1차 미분했을 때 플러스 값이 나온다.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증가한다는 거예요. 2차 미분했을 때요. 플러스 값이 나온다. 얘가 의미하는 바는요. 볼록이라는 얘기죠.
자, 이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콜옵션에 대해서 블랙쇼ल्즈 가치 평가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현재 주가에다가 파이 D1 마이너스 행사가격 평가에 파이 D2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 그래프를 이제 갖다 집어 넣어주면 돼요. 이 범위 안에서 요 조건을 만족하면서 갖다가 집어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여기다가 그래프 그려보면요. S0, C0죠. 자, 1번 상하는 45도로 나가는 C0, S0죠. 자,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 범위는 어떻게 됐어요? 요거 아래가 되겠네요. 됐어요? 자, 두 번째 하한 그려줘야죠. 하한은요, C0, S0 마이너스 행사가격의 평가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요. 얘는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자, 얘가 하한값이니까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요, 얘랑 얘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옵션 가격은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옵션 가격은, 옵션 가치는 내재 가치랑 시간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프 그리면서 내재 가치랑 시간 가치랑 따져줄 거예요. 이 내재 가치는 뭐예요? 이 내재 가치는 이런 거죠. 현재 시점의 내재 가치는 행사 가격을 뺀 거죠. 현재 주가에서. 얘가 내재 가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재 가치를 판단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여기에다가 그려줄 거예요. 자, 그려주면요, 얘가 C0는 S0 마이너스 K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옵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면 일단은 증가하면서 아래로 볼록해야죠. 그리고 범위는 요거랑 요거 사이에 존재해야 돼요.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C0가 S0가 0이면 무조건 C0도 0이에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요. 왜? C0는 0보다 커야 되고 S0가 지금 0이면 무조건 반드시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C0도 0이어야 되니까 원점을 무조건 통과하겠죠. 자, 두 번째 봐봐요. S0가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여기로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D1은 어떻게 됐었죠? D1은 무한대로 가겠죠? D1이 무한대로 가면요, 파이 D1은요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마찬가지로 얘가 무한대로 가면 D2도 무한대로 가고요, 파이 D2도 1로 간다는 거예요. 파이 D1처럼. 자, 그러면 요 식을 봐봐요. 자, 요 식을 보면은 얘가 무한대로 가면 결국 얘가 무한대로 가면요 어떻게 바뀌는지 봐봐요. 얘는 C0는 어디로 가요? 자, S0 마이너스 행사가격 평가 여기로 간다는 거죠. 콜옵션 가격이 얘로 점점점 간다는 거예요. 얘는 어디 있어요? 요 그래프잖아요. 즉, 이 그래프는 이 콜옵션 가격이 주가가 무한대로 가면서 점근선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점 붙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옵션의 가치는 내재 가치랑 시간 가치 이렇게 나누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 부분, 이 부분이 뭐예요? 파란색 이 높이만큼이 우리가 옵션 가치라고 부르는 애예요. 자, 요 그래프 왜 그렸어요? 제가 내재 가치 구분하려고 그린 거죠. 요 부분이 내재 가치예요. 됐나요? 요 부분은요? 뭐가 되겠어요? 옵션 가치에서 내재 가치를 뺐으니 이 부분이 뭐다? 시간 가치가 되겠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콜옵션은 시간 가치가 항상 플러스야. 왜? 여기가 행사 가격인데 행사 가격의 현가 위에서 옵션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행사 가격에서는 내재 가치가 결정되는데 이 행사 가격의 현가 위에서 옵션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재 가치보다 항상 옵션 가치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간 가치가 무슨 값을 갖는다? 플러스 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릭스 살펴보면서 타우 그게 커지면 시간 가치가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됐나요? 자, 두 번째 풋옵션 살펴볼게요. 유러피언 풋옵션. 자, 유러피언 풋옵션도 얘랑 똑같이 나갈 거예요. 어떻게? 풋옵션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타우, 기초자산의 변동성, 이자율, 배당, 이런 것들이 풋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릴 때 얘만 변수로 봐요. 얘 나머지 고정으로 본다는 거죠. 무슨 가정? 세테리스 페리부스 가정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상한하고 하한을 구해줘야 돼요. 자, 풋옵션은 상한값 이렇게 결정하면 좀 더 편해요. 어떻게 결정할 거냐면, 자, 우리가 만기 페이오프, 풋옵션에 대한 만기 페이오프 어떻게 되죠? 행사 가격에서 만기 시 주가 뺀 게 풋옵션의 만기 페이오프죠. 근데 얘가 상한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0이 되면은 만기 시에 행사 가격이 됐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현재 가치를 물어보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주가는 0이라고 보는 거고요. 행사 가격의 현가 이것보다는 작아야겠더라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한값 볼게요. 자, 얘 하한은 우리가 얘처럼 똑같이 구할 거예요. 풋콜 페리티를 이용해서 구할 건데 이번에는 콜옵션을 넣고 구해야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되냐? 풋옵션에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도 콜옵션도 옵션이기 때문에 항상 양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양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의해서 나오는 콜옵션 하한값은요 어떻게 되냐면 행사가격 현가 마이너스 S0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얘가 1번, 얘가 2번. 얘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범위가.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풋옵션도 그래프 개형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1차 미분, 2차 미분한 값을 알아야겠죠. 자, 1차 미분한 값 살펴볼게요. 자, 얘는 뭐예요? 풋옵션 델타였죠. 풋옵션 델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움직이는 애죠. 음수예요. 됐나요? 자, 두 번째 공률 살펴봐야죠. 예, 풋옵션 감마죠. 풋옵션 감마 어떤 거랑 같았어요? 콜옵션 감마랑 같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양수예요. 자, 얘 1차 미분했을 때 플러스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요. 음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감소예요.
그래프 유형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자, 얘는 2차 미분했죠. 걔가 뭐예요? 플러스예요. 그렇다는 것은 얘는 볼록 함수라는 거죠. 됐죠? 근데 우리가 그래프 어떤 걸 갖다 그릴 거예요? 얘처럼 똑같이 풋옵션 얘를 갖다 그릴 거예요. 얘를 갖다가 얘네 조건, 가격 범위하고 얘네 그래프 형태를 가지고 갖다 그려 넣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옵션에 대한 가치가 있겠죠. 옵션에 대한 가치 뭐 있어요? 내재 가치랑 시간 가치가 있겠죠. 자, 내재 가치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죠. 행사 가격에서 현재 가격 빼고 시간 가치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옵션 가치 구할 때. 그래서 얘도 그래프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했던 거랑 똑같이 주가가 무한대로 가요. 자, 주가가 무한대로 가면 D1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D2도 무한대로 가죠. 근데 여기 들어오는 부분이 마이너스니까 파이 마이너스 D2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표준 누적 정규분포잖아요. 파이 마이너스 D1은요 얘도 0으로 가요. 그러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면 얘가 결국 주가가 무한대로 갈 때 P0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0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쭉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1번 상한 얘죠. 얘보다 작아야 돼요. 얘가 뭐예요? P0는 행사가격보다 행사가격 평가죠.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얘가 상한이니까 얘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한은요 여기 있죠.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렇게 되겠죠. 요 점은 요 y 절편값도 역시나 요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공간 없어서 안 쓴 거지. 똑같은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유로피언 풋옵션이. 자, 그래프는 감소하면서 볼록하게 그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무한대로 갈수록 어디? 0에 가깝게 그려주면 돼요. 어떻게 그려줘요?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얘가 지금 이 그래프를 나타낸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가 옵션의 가치를 시간 가치랑 내재 가치로 나누려면 어떤 것도 그려줘야 되냐면 얘도 지금 그려줘야 돼요. 자, 얘도 같이 그려줄게요. 얘가 P0 K예요. 즉, 이 점은 K라는 점이고요. 얘는 쭉 내려와 보면요. 여기가 뭐겠어요? 행사 가격이 있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살펴볼게요. 옵션 가치. 자, 옵션 가치, 유로피언 옵션 가치 요만큼이죠. 이게 뭐예요? 옵션 가격 가치예요. 자, 내재 가치 어디까지예요? 내재 가치는 여기까지죠. 얘가 내재 가치를 그리기 위해서 제가 나타낸 거니까 이만큼이 내재 가치예요. 자, 그러면
옵션 가치가 내재 가치보다 더 작아. 그럼 시간 가치는 뭐라는 거예요? 음수라는 거야. 어느 부분? 이 부분만큼. 이 부분만큼 음수라는 거예요. 시간 가치가. 이해했어요? 제가 아까 그릭스 하면서 이런 설명했었어요. 잔존만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풋옵션 가치는 증가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심내가격으로 왔을 때는 시간 가치가 음수일 수도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심내가격은 어떤 방향이에요? 심내가격이. 자, 여기가 어떤 부분이에요? 여기가 외가격이죠. 풋옵션 봤을 때. 이 같아질 때는요. 얘는 내가격이에요. 아, 등가격. 자, 이 부분은요. 내가격이에요. 자,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내가격인데, 자, 이쪽 지역 뭐라고 부를 수 있냐? 심내가격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심내가격으로 오면 올수록 시간 가치가 음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시점에서 보면, 여기 시점에 옵션 가치를 따져보면요. 내재 가치 얼마예요? 내재 가치는 이만큼이죠. 시간 가치는요? 이만큼이에요. 이때 시간 가치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잖아요. 이때는. 내가격인데도 이때는 또 플러스야. 근데 심내가격으로 될수록 시간 가치가 어떻게 된다? 음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 우리가 콜옵션, 풋옵션 살펴봤고요. 콜옵션의 조기 행사 이 부분 살펴볼게요. 자, 콜옵션 조기 행사 어떤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 아메리칸 콜옵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메리칸 콜옵션은 보통 유러피언 콜옵션보다 비싸겠죠. 왜죠? 행사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옵션을 두 개로 나눴는데 만기에만 행사 가능하다. 어떤 옵션? 유러피언. 만기 이전에도 행사 가능하다. 어떤 옵션이요? 아메리칸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옵션은 아무 때나 행사가 가능하니까 어때요? 유러피언보다 더 유리하고 더 비싸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배당일 때랑 배당일 때랑 연속 배당일 때랑 차이를 둬서 이 조기 행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살펴보는데 일단은 무배당 주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무배당 주식의 콜옵션 조기 행사권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얘는 아메리칸 콜옵션이에요. 얘는 유러피언 콜옵션 가치에다가 얼마만큼을 더 더해야 되냐? 조기 행사권을 더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관계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아메리칸 콜옵션은 우리 유러피언 콜옵션 가격보다 적어도 같거나 크겠죠. 아메리칸 콜옵션은 유러피언 콜옵션보다 같거나 커요. 자, 유러피언 콜옵션이니까 우리 풋콜 페리티 적용할 수 있겠죠. 풋콜 페리티는 아무 때나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옵션에만? 유러피언 옵션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러피언 콜옵션이니까 푸콜 페리티 적용할 수 있겠죠. 적용해보면요. S0 행사가격 현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나요? 우리가 이거를 내재 가치랑 시간 가치로 나눌 거예요. 인위적으로. 내재 가치랑 시간 가치를 인위적으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렇게 써요. 내재 가치 S0 마이너스 K 이렇게 써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자, 근데 K는 있지도 않은 걸 막 갖다 집어넣었죠. 위에 거 등식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K를 도해야겠죠. 등식 성립하려면. 그리고 나머지 쭉 써보자고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나타내면요. S0 마이너스 K K 인수분해면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RT 플러스 풋옵션. 자, 이 부분 뭐예요? 내재 가치예요. 자, 유로피언 옵션은 두 가지 가치로 나눠져요. 내재 가치, 시간 가치. 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거예요, 제가. 내재 가치로.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시간 가치예요. 자, 봐봐요. 시간 가치 보는데 얘 행사 가격 항상 플러스겠죠. 그쵸? 1 마이너스 요거 할인율이에요. 할인율은 1보다 작겠죠. 그럼 요 부분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풋옵션 가격도 뭐예요? 플러스죠. 그럼 얘는 시간 가치는 얘는 항상 플러스라는 거예요. 항상 플러스야. 우리가 시간 가치가 항상 플러스라는 것은 기대를 한다는 거죠. 즉 만기시까지 가져간다는 거야. 시간 만기 잔존 만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시간 가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조기 행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간 가치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간 가치가 뭐요?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조기 행사 안 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요 말은요. 빨간색으로 쓰면 조기 행사권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무배당 주식에서 아메리칸 옵션하고 유로피언 옵션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시간 가치가 항상 플러스야. 잔존 만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행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간 가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옵션 가치가 더 커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결국 시간 가치가 플러스고 조기 행사 안 하고 조기 행사권이 0이라는 거야. 그럼 대박 중요한 식이 하나 나오죠. 무배당 주식에서 아메리칸 콜옵션하고 유로피언 콜옵션은 항상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를 풀 때 우리 아메리칸만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 근데 문제에서 무배당 주식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어떻게? 유로피언 콜옵션으로 그냥 풀면 돼. 왜? 조기 행사 안 할 거거든. 조기 행사권이 0원이야. 그래서 유로피언 콜옵션 물어봐도 아메리칸 콜옵션 물어봐도 유로피언 콜옵션으로 대답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 무배당 주식일 때만. 그러면 두 번째 연속 배당 주식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일단은 아메리칸하고 유로피언의 관계식을 써보면요. 조기 행사권이고 기본적으로 아메리칸은 유로피언 옵션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치? 크거나 같을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아메리칸 콜옵션이 더 커. 연속 배당 주식이 있을 경우에는. 자, 볼게요. 어떻게 진행되냐면
자, 연속 배당 주식이야. 그러면 풋콜 페리티 어떻게 돼? 더하기 S0에다가 제가 배당이 있으면 S0 대신에 뭐 넣어줘야 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QT 이거 넣어주라고 했지. 마이너스 행사가격 익스포넨셜 RT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연속 배당 주식의 유로피언에서 풋콜 페리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어거지로 또 만들어. 뭘 만들어? S0 마이너스 K라는 내재 가치를 만들어내. 어거지로. 그럼 어거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K 마이너스 S0를 빼줘야겠지. 그런 다음에 요 식을 전체 다 써줄게요.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묶어봅시다. S0 K. 자, S0로 한번 묶어보면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QT. K로 묶어보면 K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 플러스 풋옵션, 유로피언 풋옵션. 자, 이것도 보면 이 부분이 뭐다? 내재 가치다. 나머지는 다 뭐야? 얘네가 시간 가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시간 가치 여기 잘 봐봐. 얘는 다 플러스였죠.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얘가 더 커지면서. 혹은 얘가 더 커지면 플러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 가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야. 그쵸? 그런데 시간 가치가 마이너스인 애들이 문제지. 마이너스가 되면 옵션 가치를 까먹어. 그만큼 까먹어. 그러면 조기 행사한다는 것은 어떤 걸 얻는다는 거야? 내재 가치를 얻는다는 거거든. 바로 내가 행사해서 내재 가치를 얻는데 옵션 가치는 시간에 따라서 쭉 흘러가는데 마이너스로 가치로 흘러가면은 내가 불리해? 안 불리해? 유리해?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가치가 마이너스면 지금 조기 행사권을 행사해서 내가 조기 행사권이 양수가 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지. 시간 가치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는 조기 행사를 한다는 거지. 시간 가치가 마이너스면 옵션 가치가 더 줄어드니까 내재 가치보다. 내재 가치 행사하는 게 조기 행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어떤 얘기냐? 얘는 조기 행사권이 0보다 크다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얘기죠. 아메리카는 유로피언 콜옵션 가격보다 어떻게 기본적으로 크다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번에 풋옵션에 대한 조기 행사 해볼게요. 풋옵션에 대한 것은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풋옵션에 대한 조기 행사. 자, 여기 콜을 풋으로만 바꾸면 되고요. 교재에는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무배당 주식 한번 하고요. 연속 배당 주식 한번 해볼게요. 자, 무배당 주식일 때 어떻게 되냐?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메리칸하고 유로피언의 관계식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조기 행사권. 됐죠? 자,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풋콜 페리티에 의해서 우리가 써줄 수 있죠. 풋콜 페리티 어떻게요?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내재 가치랑 어떤 거? 시장 가치로 나눠줘요. 자꾸 내재 가치 왜 나눠주는 거지? 조기 행사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조기 행사 들어가면 바로 내재 가치 먹는 거거든. 자, 얘 내재 가치 나눠주면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풋옵션의 내재 가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없는 수식이 들어왔죠? 마이너스 K가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다 적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주면요. 마이너스 K 1 마이너스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RT 플러스 CE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 내재 가치 얘는 조기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야. 내재 가치 지금 행사하면 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다? 시간 가치예요. 근데 봐봐, 시간 가치가 얘 때문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얘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지.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면은 내가 굳이 보유해야 돼?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시간 가치가 마이너스면 지금 행사에서 내재 가치를 얻자라는 거야. 결론은 얘 어떻게 된다? 시간 가치가 음수일 때가 있지. 그러니까 뭐 한다? 옵션을 만기까지 보유해서 옵션 가치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내재 가치를 가져간다는 거야. 조기 행사 한다는 거야. 조기 행사 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지? 한다. 오, 조기 행사 한다는 거야. 이렇다는 얘기는 조기 행사권이 뭐다? 0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풋옵션은 어떻게 된다? 풋옵션 아메리카는 풋옵션 유로피언보다 크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아, 좀 이상하지? 아까 콜옵션 무배당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 아메리카랑 콜옵션 유로피언이랑 같았는데 이거는 같아 달라? 다르다는 거야. 왜? 아까 그래프 그려봤지. 요게 그려봤는데 시간 가치가 음수가 됐을 때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요. 언제지? 10내가격일 때 시간 가치가 음수야. 그러면 만기까지 보유할 거야? 아니라는 거야. 지금 당장 행사에서 내재 가치를 얻자는 거지. 조기 행사를 하자는 거예요. 조기 행사권이 있다는 거야. 플러스라는 거야. 따라서 아메리칸 풋옵션 가격이 유로피언 풋옵션 가격보다 어떻게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두 번째 연속 배당 주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얘 마찬가지로 들어가면 돼요. 아메리칸 풋옵션하고 유로피언 풋옵션의 관계식을 적어놓고 아메리칸 풋옵션은 유로피언 풋옵션보다 기본적으로 작은데 얘는 또 유로피언은 어떤 공식이 성립한다? 푸콜 페리티가 성립한다. 푸콜 페리티 그대로 적어줘. 자, 적어주는데 연속 배당일 때는 S0 대신에 우리 뭐 적어줬지? S0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QT 이렇게 적어준 거죠. 자, 얘를 또 뭐하고 나? 내재 가치 부분하고 즉 조기 행사했을 때 먹는 부분하고 아닌 부분하고 나눠야 된다는 거지. K 마이너스 S0 무조건 만들어줘 얘. 그런 다음에 위에 식에서 없으니까 다시 상쇄시켜야지. S0 마이너스 K 그리고 쭉 다 써야죠. 다 써보면 S0 마이너스 S0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QT 플러스 행사가격 평가 플러스 C 유로편 콜옵션. 자, 얘를 다시 한번 써주면요. 자, S0에 대해서 한번 묶어보면 S0 1 마이너스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QT 마이너스 행사가격으로 또 한번 묶어볼게요. 1 마이너스 이스포넨셜 RT 플러스 CE야. 자, 얘가 뭐가 된다? 내재 가치가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시간 가치가 되는 거야. 자, 시간 가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얘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마이너스 부분 때문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시간 가치가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으니 만기까지 보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조기 행사한다는 거지. 내재 가치 먹겠다는 거야. 왜? 옵션 가치 먹으면 시간 가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만큼 얘가 깎여. 그래서 즉시 행사한다는 거죠. 시간 가치가 뭐다? 음수기 때문에 조기 행사를 한다는 거지. 결국 이 얘기는 조기 행사권이 뭐가? 0보다 크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메리칸 풋옵션은 유러피언 풋옵션보다 크다라는 거야. 아, 결론은 이거네. 우리가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무배당 주식이건 유배당 주식이건 어떻게 된다? 아메리칸 풋옵션이 무조건 크다 라는 거지. 즉 조기 행사를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야. 됐어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아메리칸 콜옵션, 아메리칸 풋옵션 그래프 살펴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일단은 여기다가 아메리칸 콜옵션 그래프 그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얘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자, 무배당 주식일 때만 그릴 거예요, 제가. S0, C0, 아메리칸 콜옵션이에요. 자, 얘 범위는 여전히 얘보다는 작아야 돼요. 됐나요? 그리고 아까 하한값 어떤 값이었죠? C0, S0 마이너스 행사가격의 현가. 이 부분이 행사가격의 현가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보다는 커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쵸? 근데 우리가 조기 행사권이 무배당 주식일 때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럼 결국 뭐랑 똑같다는 거야? 얘는 아메리칸 콜옵션은 아이고. 아메리칸 콜옵션은 유러피언 콜옵션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그리고 시간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그렸어? 내재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 그렸죠. C0, S0 마이너스 K 이 부분 그렸어요. 다시 한번 나타내면 여기까지 높이가 뭐다? 옵션 가치다. 옵션 가치인데 여기까지 옵션 가치죠. 내재 가치는요, 요만큼이 내재 가치예요. 시간 가치는요, 요만큼이 시간 가치라는 거죠. 즉 아메리칸 콜옵션은 시간 가치 항상 플러스야. 플러스. 됐나요? 자, 아메리칸 풋옵션 그래프 그려볼게요. 아메리칸 풋옵션. 현재 주가 풋옵션. 자, 얘는 시간 가치가 음수가 되는 걸 허용해, 허용하지 않아? 허용하지 않지. 음수가 되는 순간 바로 조기 행사가 들어가잖아. 무배당 주식에서 음수가 되는 순간 바로 조기 행사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시간 가치가 항상 양수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결정되냐? 얘가 행사 가격이고 얘 행사 가격인데 요 아래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행사 가격이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메리칸 풋옵션은 이렇게 요 위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왜?
유러피언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떻게 결정됐어요? 이렇게 결정됐지? 잘 봐봐.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결정됐어. P0는 얘 행사 가격이야. 그리고 요만큼 오겠지. 행사 가격, 현가. 여기 아래서 이렇게 그려지다 보면 얘가 나타나는 애가 내재 가치잖아. 내재 가치. 잘 봐봐요. 이 노란색이 내재 가치야. 이 내재 가치보다 아메리카는 절대 떨어지진 않아. 왜? 조개항삼으로서 이 내재 가치를 바로 먹을 거거든. 그래서 옵션 가치는 항상 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위에 있으니까 시향 가치는 항상 플러스라는 거지. 왜? 옵션 가격은 빨간색인데, 옵션 가치는 빨간색인데 내재 가치는 노란색이잖아. 시향 가치는 항상 플러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낼게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콜옵션, 풋옵션.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우리가 얘가 아메리칸이야. 시간가치만 나타내 볼게요. 시간가치 얘 아메리칸은 어떻게 돼? 시간가치는 항상 뭐다? 플러스다. 아메리칸은 무조건 콜옵션 봐봐. 항상 플러스지. 얘도 조기 행사하면서 내재가치 얻어버리기 때문에 이것보다 항상 위에 있단 말이야. 풋옵션도 시간가치가 어떻게 된다? 플러스라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가 되면 내재가치만큼 조기 행사에서 먹을 거기 때문에 항상 요 내재가치 위에 옵션 가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시간가치 플러스예요. 유러피언은요? 얘는 나눠야 돼. 어떻게? 무배당인지 배당인지 나눠야 돼. 자, 유러피언일 때 무배당이야. 무배당 주식의 유러피언 콜옵션 가치 어떻게 됐어? 시간 가치가 무조건 어떻게 됐죠? 플러스였지. 얘는 어떤 거야? 지금? 얘예요, 얘. 유러피언 시간 가치는 무배당일 때 항상 시간 가치 플러스 값이잖아. 왜? 현가보다 이 옵션 가치가 위에 있으니까. 이 현가 아래 내재 가치가 있으니까. 됐죠? 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어떻게 됐어요? 아까 살펴봤지만 시간 가치가 얘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었어. 봤잖아요, 아까. 얘도 지금 봐봐. 풋옵션 무배당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얘도 배당은 하물며 배당은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야. 얘는요, 유러피언 배당 콜옵션 가치는 아까 시간 가치가 어떻게 나왔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아까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지. 이 부분은 어떤 결과야? 아메리칸 옵션이 뭐보다 크다는 거야? 유러피언보다 크다는 거지. 유러피언 옵션보다 크다는 거야. 그거 하나랑 지금 요 부분. 얘는 어떤 부분이죠? 얘는 시간가치가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메리칸 콜옵션이랑 유러피언 콜옵션이랑 같다라는 거지. 무배당일 때. 됐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유러피언 콜옵션 그래프 살펴보고 풋옵션 살펴보고요. 조기 행사과 관련돼서 내재 가치 그 부분이 조기 행사 부분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아메리칸 콜옵션, 아메리칸 풋옵션 그래프까지 살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옵션의 응용, 옵션으로서의 자본과 부채, 그리고 신주이수과 가치, 전환사채의 전환권 가치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